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 이쿠라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쿠라님. 네. 자,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일단은 네.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바로 어떤 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이쿠라입니다. 일단 짤막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고요. 제가 원래 어릴 때 좀 원래 예민하기도 했고 좀 허약 체질이라서 잔병치레가 잦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기한 것도 많이 보게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릴 때 신기했던 거 좀 얘기하고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을 본론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뒤에 나올 텐데 제가 귀신이 있다는 거를 느끼면 최소 한기를 좀 느끼고요. 좀 얘가 강하다 아니면 좀 장난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느끼면 오한이 들어요. 아, 그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텐데 그 친구 집이 좀 귀신이 나오는 친구 집이었는데 친구는 진짜 1도 못 느끼는 애였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발이 좀 차가운데 뒤에 나올 텐데 일본 집이 좀 춥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발의 색이 약간 바뀔 정도로 그렇게 추위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어릴 때 제가 겪었던 일을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귀신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야기 속으로 뭐 토요 미스테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그때 당시에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귀신인 거는 몰랐던 거예요. 아, 막상 보고 있는데도 네네네. 몰랐던 거구나. 네. 아니 왜냐하면 TV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제가 보는 것들은 그냥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할 곳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사를 가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던 아파트인데요. 신기하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흔히 태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용꿈, 호랑이꿈, 잉어꿈을 진짜 엄청 꿨어요. 심할 때는 진짜 밤에 잠잘 때는 물론이고 잠깐 낮잠 자는데도 그런 걸 꾸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꿔서 같은 아파트인데 거의 같은 아파트 살면 같은 학교에 다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소문이 날까봐 저희 학교 옆 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좀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나 요즘에 또 이런 꿈을 꾼다고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는 신발을 벗고 있었고 친구가 먼저 들어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걔가 얘야 이러면서 딱 들어간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친구 어머니가 엄청 반색을 하시면서 막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초면에. 그 뒤부터 그 이모분이 저를 자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6층에 살았고 제가 10층에 살았거든요. 거의 10층에서 엄청 자주 만났는데 항상 과자나 사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쿠라야 오늘도 꿈 꿨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니요로 이렇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꿈을 꾸면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상대가 이모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들떠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저한테는 과자를 먹여놓고 막 전화를 해요. 그때는 집 전화가 있을 시기잖아요. 그럼요. 막 전화를 해서 약속 잡는 듯이 막 통화하고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을 지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잠깐 이모 집에 들러 이러고 그 시간 약속한 시간에 이모 집에 가면 이모가 처음 보는 사람을 이모 친구야, 이모 친구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처음 본 이모가 엄청 반갑게 인사치레를 하면서 약간 그 나이가 제가 그때가 한 8살 이랬거든요. 초등학교 어렸는데? 2학년인데 빨리 가서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약간 돈이 좀 나가 보이는 액세서리나 여자애들 좋아할 인형 같은 거 그거를 선물이라고 주면서 그거랑 같이 일반 종이봉투 아니고 그 약간 두껍고 무늬가 좀 있는 그런 화려한 색의 빳빳한 봉투를 좀 두툼한 봉투를 저한테 쥐어주고 처음 본 이모가 저한테 우리 이쿠라꾼 이모가 사갈게 이런 식이었어요. 꿈을 사간다고? 네네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패턴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익숙해서 그 봉투랑 선물을 받고 누구 이모한테 꿈 줄게요, 꿈 팔게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정말 너무 익숙해질 때쯤에 제가 언젠가부터 태몽을 꾸면 그날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코피도 너무 자주 터지고 몸살도 너무 자주 나서 엄마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케어를 못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저희 층 복도에서 또 이모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너무 피곤하고 약간 비몽사몽한데 또 이모를 보니까 약간 짜증도 나고 좀 피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모가 저랑 눈을 이제 마주친다고 수그려 앉아서 오늘도 꿈 꿨냐고 어젯밤에 꿈 꿨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모를 마주보고 대답을 하려는데 네. 그 이모 뒤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복도에 그때가 노을이 져가지고 이렇게 노을이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얀 한복을 입으신 그러니까 소복 말고 하얀 한복 진짜 노을에 그 한복이 비쳐가지고 되게 반짝반짝했어요. 예. 그런 한복을 입은 그리고 머리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비녀 꽂은 머리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올리시는 중년의 아주머니에서 약간 더 주름이 있으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예. 시타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간 그 아주머니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날은 저도 모르게 안 컸다고 이래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 안 컸다고 하다가 또 애잖아요. 잊어버려가지고 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꿨어 요를 못하고 그 순간에 코피가 터졌는데 이 코피가 상의 앞부분을 다 물들인 만큼의 양인 거예요. 헐, 예. 그러면 완전 기절을 한 거예요. 오. 눈을 뜨니까 병원에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양이면 코 속에 다른 혈관이 터졌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 검사를 다 받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할머니 집에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날 일로 제가 입원한 일로 저랑 그 이모가 모종의 거래를 해왔던 걸 알게 되시고 네.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제 방을 다 뒤져가지고 제가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다 넣어놨거든요. 곰인형도 있고 막 목걸이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거에 더 이제 눈이 갈 나이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만 갖고 놀고 봉투는 다 서랍에 다 넣어놨었는데 엄마가 그걸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어봤는데 진짜 그때는 또 5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빽빽하게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봐도 이거는 몇십만 원 되겠다 이런 정도로. 근데 그런 봉투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진짜 몰랐냐고 하는데 저 진짜 편지인 줄 알았거든요. 아, 애니까 당연히. 애니까 아니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 봤다고 몰랐다고 나는 그게 돈인지도 몰랐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 한 일주일 있고 집에 돌아온 거는 그 일이 있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근데 그 이모네가 이미 이사를 갔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돌비님한테 제보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엄마랑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된 거라서 약간 제보했던 내용이랑 살짝 달라질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기억에는 제가 잘 쉬다가 집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엄마 말로는 제가 입원을 했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도 잘 쉬고 잘 먹이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고열을 앓으면서 막 정신을 잃는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불안했대요. 그리고 이러다가 잘못될까봐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뭐 교회 가서 막 기도도 해보고 막 뭘 또 먹여보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고향 친구가 야 무속인을 찾아가 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겁이 진짜 많으세요. 겁이 진짜 많아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소연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친구분이 나서서 제가 받았던 선물들이랑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아는 무속인 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점도 자주 보시고 막 그러신 분이어가지고 항상 다니던 거기를 딱 갔는데 무속인 분이 그 선물들 중에서 곰인형 빼고는 그냥 다 옆으로 팽개치시고 봉투 여러 개 보고 하나하나씩 다 열어보는데 그 봉투 안에 돈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봉투 안에 지폐를 다 빼고 봉투를 이렇게 보시면서 뒤적뒤적 하시더니 작은 종이 쪼가리들을 다 찾아서 하나씩 빼시더래요. 예? 근데 그거를 다 빼서 보니까 얇은 종이 2장을 겹쳐서 여러 번 접어서 그 사이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펼쳐서 보니까 부적 2장인 거예요. 예. 근데 무속인 분이 부적을 보더니 하나는 부적이고 하나는 부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부적도 아니고 그냥 부적을 베낀 그림이라고. 그냥 그림이라고. 네. 무당이 그린 것도 아니라고. 막 하시다가 진짜 부적이라는 걸 딱 펼쳐보시더니 엄청 화를 내시면서 어떤 여자가 애 상대로 장난을 치냐고 막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예. 엄마 친구분이 이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부적이 대충 설명하면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거래요. 야, 사람 죽여가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 네. 와. 그래가지고 친구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부적도 있냐고 하니까 무속인 분이
야, 돈 앞에서 못 만들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받은 인형들 있잖아요. 그 받은 인형들을 막 가위로 배를 다 째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똑같은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이중으로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결국 이제 돈 봉투랑 부적이랑 막 구민형 등이랑 다 태워버리고 막 버리고 했는데 그 돈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꿈을 판 게 맞고 처음 본 이모들은 제 꿈을 사간 게 맞아서 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냥 저를 위해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고 보약이랑 제 학원비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엄마가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집에 따지러 갔는데 걸쇠만 걸어가지고 조금 열고는 문을 아예 안 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가 복도가 진짜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고 화내는데도 자기는 별로 한 게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뻔뻔하더래요. 근데 제 일만으로 그 이모가 이사를 간 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그 이모가 저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있잖아요. 네. 10살 이하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선물이랍시고 그 인형을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봤구나. 애들만 네. 노려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제 또래 아이들 가진 그 주민분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받은 적 없냐고 배 좀 따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은 애들은 다 따봤더니 그 부적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좀 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뺏어가려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나온 게 그 이모분이 원래 무속인 분들을 좀 동경하셨대요. 약간 신을 받으신 분들을. 아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뭐 어디 예전에 무당집을 갔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에게도 힘이 생긴다는 다른 무속인 분의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 친구가 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를 더 이렇게 꼬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 꿈을 중개를 한 거예요. 딴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듯이 그렇게 제 꿈을 중개인을 하셨는데 엄마 말로는 그분이 저한테는 돈을 몇십만 원 줬잖아요. 중간에서 몇백을 챙겼대요. 돈까지 챙기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무슨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그때 한복 입으신 분은 또 누구셨을까 싶기도 하고 좀 저한테 미스테리긴 한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그 이모를 만나려고 하거나 만나면 항상 욕을 하시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파트에? 네네. 저랑 같은 층에 살고 저희 아빠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항상 옛날에 그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많이 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계신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빠들 난닝구라고 하잖아요. 민소매 항상 새로 줄무늬가 쳐진 그 난닝구를 입으시고 바지가 맨날 베이지색 7부 바지를 입고 애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아저씨였거든요. 네. 진짜 그 아저씨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모만 지나가면 욕을 했어요. 뭐라고 대략적으로 욕을 하나요? 막 뭐 할 막 이런 거. 막 망할
막 이런 느낌으로. 아니, 더 심한. 아, 예. 어떻게 저런 욕을 하지? 근데 저게 욕인가? 그러니까 그냥 그 아저씨가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예. 그것도 그 6층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집 문 앞에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고 있다가 이제 그 문 앞에서 마주치면 같이 올라가자 해서 저도 모르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사 갈 때쯤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가 20년은 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근데 막 흉측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계단에 계셔가지고 저희 집이 계단 바로 지나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쯤은 막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다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시라고 해갖고 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귀신마저 이제 욕을 하네, 진짜 그 여자는. 네네네. 그래서 막 뭐 네 말대로 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신 건 알겠는데 만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서운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 전날에 아직도 생각나는데 국화꽃 한 송이가 1,200원이었어요. 네. 그거를 사서 계단에 두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갔었던 기억까지 너무 생생해요. 와.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이야기인 네. 거잖아요. 그죠? 네. 와. 네. 자, 그럼 일단은 그 네. 아줌마는 결국에 돈을 줬고 그 돈을 네. 준 게 결국에 나는 지불을 했다. 꿈을 사는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겠죠. 떼주지 않았냐 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몇백을 챙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중간에서 다 챙긴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그거를 중개를 한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무섭네요. 엄청 많아서 막 한 번에 가면 2-3명씩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환심을 산 사람한테 파는 그런 것까지 즐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약간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약간 그런 걸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냥 잘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거부감이 없을 거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막 또래의 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실제로 겪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야, 꿈 사는 아줌마 무섭네. 좀 무서웠어요. 좀 인간으로서 좀 인류애가 상실을 하게 되는? 야,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몇 살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때는 이제 대학생 때인데 오, 쭉 올라가네. 중간에 일이 좀 있었는데 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학생 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대학생 때인데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한 1년 다니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학 준비를 하고 그대로 쭉 가서 다 합치면 7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귀신을 봤거든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갔을 때도 봤는데 서울에서 유학 준비를 할 때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안 보이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일본을 가자마자 보였어요. 일본은 정말 발에 채이듯이 보였어요. 일본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코드가 맞으면 잘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일본이랑 진짜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놀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녔었는데 이번에는 가로등에 얽힌 남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때 일본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가 24살이었는데 1학년 때 친구들을 이제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놀기도 했어요. 네.
원래 일본이랑, 그러니까 도쿄랑 서울이랑 시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살아보면 그냥 시간 말고 자연적인 시간 있잖아요. 해가 지고 네. 막 그런 시간. 이게 1시간 정도는 일본이 빨라요. 그러니까 한 가을, 겨울 오후 4시 정도 조금만 넘어도 해가 지거든요. 일단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날도 이제 오전 수업을 마쳤는데 원래 저녁까지 수업이 있는 날인데 네. 오후에 3개가 줄줄이 휴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땡땡이 쳐야죠. 그래서 이제 친구랑 놀기로 하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은 그냥 일본 단독 주택이었고 뭐 한참 수다 떨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서 노는데 저랑 친구가 침대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왼쪽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좀 어른거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당당하고 적극적인 변태들이 좀 많아요. 일본은. 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변태들 중에서도 제가 어학연수 때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속옷 훔쳐간 적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창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가 내가 앞을 막 살펴보려는데 앞에 가려져 있고 사람 많으면 좀 끼욱끼욱 거리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끼욱끼욱 거리길래 아 뭐야 뭐 왜 남의 집을 끼욱끼욱 거려 변태다 100% 변태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도 1~2살 더 먹었으니까 얘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뭐 해먹자 이러면서 식사를 하러 이제 주방으로 가서 뭐 해먹고 수다를 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낌새라도 있으면 신고를 하려고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는 너무 겁이 많아서 말을 하면 너무 무서워할까봐 일단 말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갈 때가 돼서 야 내일 학교에서 보자 이러면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가면 한참 돌아가는데 제 걸음으로 한 20분 빨리 걸으면 저희 집 있는 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야 무서우면은 전화해라 막 이렇게 막 놀리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해 막 이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한기가 이렇게 다리를 스치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종아리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동아리. 예. 그래서 뭐야 이 더러운 기분은 뭐지? 막 이러면서 아 뭐지?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집에서 역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이렇게 바로 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그 집 주변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네 부모님이 곧 올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나오면 얘가 혼자잖아요. 네. 혼자인 거를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옆으로 다른 새끼를 통해서 대로변 가까이까지 가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신고를 하려고 네. 살며시 옆으로 이렇게 그쪽을 돌려서 봤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집 담벼락이랑 가로등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아 진짜 아까 그 변태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신고해야 되나 하면서 근데 생사람을 잡을 순 없으니까 그렇지. 저도 그냥 길에서 핸드폰 확인하는 척 하면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좀 보니까 그냥 그 나이대 신는 남자들이 신는 구두 그런 걸 보니까 그냥 대학생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서 구두 바지 뭐 체크 남방 입었고 목 입고 목인 거예요. 뭐야? 아니 사람이 아무리 목이 길어도
이렇게 올라가면 머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인 거예요. 목이 길다는 뜻이죠. 네.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목인 거예요. 목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굳은 거예요. 몸이 완전 목 밑으로 굳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보같이 그때 깨달은 게, 아까 친구 집은 단독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층은 현관밖에 없고 2층이 키친이랑 공용 공간이 있고 3층이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거든요. 주방이 2층이 있고 개방이 3층인데 3층 창문에서 그림자가 기웃기웃 거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바보 같았던 게, 그걸 깨닫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 친구 방이 있는 쪽을 바로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걔네 집 이렇게 정면이 있고 그 옆쪽이 그 친구 창문인데, 그쪽 2층 좀 다을랑말랑 하면서 긴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키 큰 나무가. 네. 근데 그 목의 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무 끝에 걸려있고 그제서야 뭔가 동그란 게 있는 거예요. 그 긴 목이 나무 끝에 약간 턱 괴듯이 턱을 이렇게 두고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거기서 더 늘어나서 제 친구 방 창문을 기웃기웃대는 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너무 막 뛰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고 이제 나를 발견할 것 같아서 이제 도망을 가야겠는데 다리가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지로 이제 가위 눌리면 풀듯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갖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헛구역질이 밀려와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막 뭐가 나오진 않고 그냥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벌써 취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보면서 지나치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막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약간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 이제 들릴 정도로 뒤에 가로등 뒤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분을 동아줄 잡듯이 막 잡으면서 횡설수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구급차 불러줄까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역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역까지 가서 바로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집에 가서 저 일단 도망쳤는데 친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 창문 열지 말라고, 무슨 일 있어 창문 열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뭐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요즘에 추우니까 막 뭐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제 둘러댄 거예요. 네. 걔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한 며칠을. 근데 그러다가 걔네 집에 가는 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그냥 역 안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귀신을 봤다고 친구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식당에서도 놀고 막 카페에서도 놀고 그러다가 백화점 안에 카페가 7층이었는데 창문이 있었거든요. 뷰가 보이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좀 별 다를 바 없는 동네 주택과 건물들 사이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냥 있는데 그 색이 좀 이질적인 거예요. 원래 그게 켜지면 옆으로 이렇게 하얗게 그 주위로 빛이 뻗어야 되는데 가로등마다 그 위에 뭐가 있는 느낌? 그래서 가로등 불빛이 좀 죽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장식해놨나 싶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도쿄는 진짜 잘 꾸며놓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애랑 이제 수다를 떨다가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그때는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 역에서 나오면 한 몇 미터 정도는 가로등이 양 옆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렇게 좀 꾸며놓은 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또 갑자기 한기가 들더라고요. 네네. 그 느낌이 들자마자 질려가지고 뭐냐고 오늘은 또 뭐냐고 막 이러면서 승질을 내면서도 좀 소심하게 두리번 거리는데 제가 있던 자리에서 위를 딱 쳐다보는데 가로등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어왔으니까 제 뒤로도 가로등이 있을 거고 제 앞으로도 가로등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가로등 위에 어떤 검은색 수트 입은 남자들이 옛날에 OTL 이런 자세 있잖아요. 그 좌절하듯이 엎드려 있는 거. 네네네. 그 자세로 엎드려서 뭘 중얼중얼 진짜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각선 가로등으로 개구리 같이 펄쩍 뛰어서 대각선을 가요. 넘어가요. 반대편.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람도 또 대각선으로 딱 뛰어요.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괴하고 징그러워가지고 진짜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아예 반대편을 뛰어가지고 택시를 잡아서 바로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좀 빙 돌아가지고 거길 지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가려면. 네. 그러니까 좀 돈을 더 내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한참 돌아가서 집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한테는 해가 질 때부터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쿠라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사셨고 거기서도 생활을 네. 하셨잖아요. 일본에서도. 네. 그거 진짜 말로만 들었지 다르구나. 이걸 확실히 느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귀신을 더 많이 봤어요. 한국에선. 네. 알고 보니까 귀신이구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요괴에 가까운 애들이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는 사람이 아닌 존재다. 이게 인식이 될 정도의 모습을 더 많이 봤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 같았다가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도망을 쳐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네. 도망치면 티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도망을 쳐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된다고 무조건. 진짜 막 목이 길게 늘어나서 제 눈앞에 한번 팍 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 학교에서. 예. 그때 진짜 숨을 아예 완전 못 쉬고 빼가지고 바로 뛰어왔어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진짜 많아요. 네. 놀래키거나. 그리고 막 기어다니는 애들 너무 많이 봤고 좀 그랬어요. 그렇지.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확실히 일본 쪽은 그런 쪽이 더 많다라고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네. 또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네네. 빈도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이쿠라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어릴 적과 이제 대학생 때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들려주셨는데 너무도 소름 끼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첫 번째는 뭔가 조금 영적인 거와 현실 공포가 섞여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귀신 이야기네요. 네네. 네. 네. 아이고 오늘 많이 떨리셨지만 그래도 잘 네. 마무리를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쿠라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네. 야, 진짜 해괴망측한 귀신들도 있네요. 와,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엄청 무섭네요. 가로등 위에 이렇게 OTL 자세, 엎드려 있는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반대편으로 폴쩍 뛰어갖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로등으로. 만약에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면 진짜 벙찔 것 같은데?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리고 목이 긴 그런 요괴도 많이 소개됐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귀신이 좀 더 모습이 해괴망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꿈사나 아줌마 이야기는 진짜 와 이거 소름 끼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에게 꿈을 함부로 팔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